먼저 그 Y뉴스 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 정치 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시기나 계기 뭐 이런 거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의원 곽동윤이라고요. 안양 2동, 박달동, 호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뭐 그때부터 이야기를 풀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정치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당원으로서도 활동을 하다가 22년 이제 대선이 끝난 직후에 이제 지방선거에 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현실 정치에 바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의회 최초 20대 의원이자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나름의 목표는 데이터와 현장을 바탕으로 우리 시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더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지역 사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그 정치라는 게 약간 피라냐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서로 이제 물어뜯고 정말 뼈다귀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봐왔었는데, 그게 정치의 어떤 좀 폐해라고 보면 순기능을 좀 보셨나 봐요. 사실 어릴 때 가장 처음 관심을 가지고 인지하게 된 거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실 2002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때 이제 이회창, 노무현 두 분의 후보가 이제 붙었을 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어쨌든 뭐 저희 집도 그렇고 뭔가 주변에서 놀랬던 뭔가 그런 분위기가 저한테는 아직 인상적으로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때부터 왜 저 사람이 당선된 게 되게 신기한 일일까라는 게 궁금해서 저희 집이 당시에는 조선일보를 구독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문을 뭘 알든 모르든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 제가 이제 4학년 됐을 때 지금도 약간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뭔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이제 신문에서 보고 저는 이제 핵폭탄 같은 건 줄 알고 아마 엄마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탄핵이 뭐냐. 물론 그땐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커서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치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이후에 있는 대선도 후보들을 뭔가 계속 이름을 관심 있게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실 커서는 저희 역사 교과서 보면서 이제 근현대사를 배우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어쨌든 결정적인 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세월호도 사실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정당에 대한 성향도 좀 더 생기고 그리고 좀 더 뭔가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치를 좀 압축하자면 지배 아니면 타협이잖아요.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의원님께서? 저는 제 뭐 성향과 스타일이 뭔가 이 단어도 조심스럽게 타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좀 더 표현하고 싶냐면은 저는 뭔가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이고 두 발 앞으로 나아가려다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한 번 양보하고 한 발이라도 좀 더 나아가는 게 제가 좀 지향하는 정치 방향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뭐 거창한 대형 정치는 아니어도 우리 기초의회 안에서도 최대한 좀 적용해보고 시도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귀여운데요. 상상해보면 초등학교 3학년 꼬마가 막 4학년 꼬마가 탄핵이 뭐지? 말해서 네, 귀여웠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그 2월 5일에 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그 대형 굴착 현장 스마트 계측 시스템 도입 촉구를 거론하셨어요. 그래서 첨단 센서와 IoT 통신망 활용해서 지방과 구조물의 움직임을 측정,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사실은 유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대재해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렴풋하지만 저도 계속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냐면은 최근에 이제 전국적으로도 싱크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안양에서도 크고 작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의회에서도 사실 이제 그러니까 집행부를 뭔가 질타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거를 이제 예방하자라고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부서도 예방하고 싶어 하고 저희도 예방이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나름 찾아봐도 뭔가 뚜렷한 답이 안 나오던 차에 우연히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대림대학 교수님께서 저랑 한번 만나고 싶다 하셔가지고 찾아갔더니 그때 이제 스마트 계측이라는 시스템을 한번 안양시에서 도입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첨단 센서와 IoT 통신망을 활용해서 불착 현장을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측정도 하고, 그리고 AI 기술을 통해서 이게 혹시라도 붕괴될 수 있다면은 그 위험 감지를 미리 보내줘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상용화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이제 교수님께 설명을 듣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산사태를 이 기술을 통해서 미리 예방한 적이 있다 보니 오. 국토부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좀 확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저도 찾아보니 서울특별시 혹은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스마트 계측이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이제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안양시의 5분 발언을 통해서 공식 도입을 제안했었고, 또 다행히 우리 안양시가 제 제안과는 별개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 국가연구과제 실증 사업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 내용이 때마침 도시 인프라 피해 예측 및 대응기술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이 제안을 또 저희 그 안양시 부시장님께도 직접 드렸었는데, 부시장님이 또 거꾸로 제가 지금 제안한 이 사업을 안양시가 준비하고 있는 공모 사업과 결합하면 좀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부서와 이제 협의를 사실 내부적으로는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더 주목한 지점은 안양시가 지금도 지하철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도 공사가 더 늘어날 예정이다 보니 이 철도 이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에 이 사업이 아주 최적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안양시 철도교통과에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철도공사가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우리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미 이제 철도공단에 이미 만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뭐 모든 현장에 만약에 적용이 어렵더라면은 일부 구간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바람은 일반 안양시의 공공 건축 현장에도 좀 적용될 수 있게 적용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계속해서 좀 상황을 챙겨보고 필요하다면 안양시도 조례를 좀 개정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향후에 뭐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도 더 큰 피해가 있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양시에서는 그러면 아직 도입은 안 된 거죠? 네, 사실 이게 명시적으로 도입된 지자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어쨌든 제가 이제 같이 교류하면서 알게 된 이 대림대학 기술이 어쨌든 특허 기술인 거고, 대학의 입장에서도 안양시에 있는 대학인 만큼 안양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력해서 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어떻게 보면 윈할 수 있고, 우리 시도 윈할 수 있는, 뭔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충분히 잘 그려질 것 같아서, 어쨌든 만약에 잘 시행이 된다면은 전국에서도 뭔가 찾아볼 수 있는 안양형 안전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일반 건축 현장에 이게 도입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비용 문제가 조금, 그러니까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도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좀 고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이런 좀 구체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뭐 교수님이 더 답변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면담했을 때 그 질문을 똑같이 드렸거든요. 이게 기술이 근데 그러니까 다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근데 어쨌든 그 비용이 솔직하게 얼마가 드냐 여쭤봤더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미 이 계측 자체는 지금도 실제로 수기로 그리고 직접 어쨌든 기술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역이고, 그거에 드는 비용과 이 스마트 계측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이게 만약에 더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뭐 사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맞춰서 현재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계측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용 자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을 거라고 저도 설명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좀 했고요. 다만 이제 시 차원에서 공사 현장과 이걸 연동하는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비용이 들겠지만, 그런 거는 뭐 크게 아까운 투자가 아마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 비용적인 측면은 생각보다 크게 들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조금 쉽게 이제 설명을 부탁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건설 현장에서 뭐 땅을 판다든지 뭐 이럴 때 그 아주 조그마한 그런 미세한 그런 진동이나 위험 신호를 첨단 AI 센서가 이제 감지해서 미리 위험을 좀 방지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예측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언제쯤 도입될까요?
사실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공모 사업의 준비 기간이 1년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제 바람은 올해 상반기 안에 안양시 철도 구간에 시범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런 사업 결과들을 또 우리가 이제 실제로 나중에 공모 사업에 제출해서 27년도에는 좀 본격적으로 전역으로 안양시 전역으로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계속 좀 챙겨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구가 박달동이신데 이제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안양시에서 낙후돼 있다라는 평이 있기도 네. 한데 스마트밸리 그다음에 첨단 산업단지 조성 이런 연착륙을 위해서 어떤 게 좀 선제돼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동안의 과정을 포함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박달 스마트밸리라고도 뭐 불리고 어디에서는 뭐 박달 또 스마트 시티라고도 부르고, 이게 공식 조례는 또 서안양 뭐 테크노밸리 이런 식으로 이름이 조금씩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안양시에서도 조례를 곧 개정해서 박달 스마트 시티로 사업명을 통일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도 계속 박달 스마트 시티라고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흩어져 있는 탄약고를 한 곳으로 모으고 지하화하고 현대화하고, 대신에 이제 남게 되는 그 탄약고 부지를 현대화하고 실제로 우리 시민분들이 쓸 수 있는 어쨌든 첨단 산업단지로 만드는 그런 큰 대형 프로젝트고요. 그 328만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이게 약 100만 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작은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6년까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아직 삽을 뜬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이 사업이 진짜로 되는 건지 뭐 말로만 하는 거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되게 많으셨고요. 실제로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의원이 되고 초반부에도 이 사업에 대한 되게 공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어쨌든 군사기지 안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군사기지법을 이 사업이 뭐 위반하게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리고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1, 2급지가 너무 많아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도 없고 사업성이 너무 떨어진다 라는 사실 야당의 지속적인 좀 비판과 공격이 있었고요. 일부분 타당한 점도 있지만 사실 너무 과장된 부분이 많아서 제가 가장 이 부분을 신경 쓰면서 대응한 방법은 2023년부터 안양시장님과 3차례 시정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군사기지법에 대한 좀 오해도 풀고,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여건과 또 1, 2급지가 많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부분을 문답을 통해서 충분히 이끌어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5년도 작년에 그 안양시가 국방시설본부와 이제 합의각서도 체결했고,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국방부로부터 사업 시행자로 우리 안양시가 다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6년부터는 탄약고를 아까 제가 지하화하고 현대화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이제 실시 설계를 이제 우리 시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가 넘겨받을 땅을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절차도 경기도와 이제 국토부와 이제 협의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삽을 진짜 뜰 예정이고 사업의 이 본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여러 의구심들은 이제는 좀 푸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사업이 군사 기밀이라는 약간 그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 약간 폐쇄적으로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언제든지 이제 공론화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주민들이 좀 더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공식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고, 아까 제가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담당 부서와 함께 아직 명칭을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니지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포함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박달 스마트 시티 이 사업 부지 안에 어떤 산업이 뭐 들어올지, 그리고 주민들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되면 좋을지를 충분히 의견을 내실 수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주민분들이 뭔가 동의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시키는 게 이 사업의 최종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까 비공식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군사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죄송하지만 박달동에 탄약고가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네. 넓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부지 전체가 100만 평 정도 되거든요. 해서 그 부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재 기준으로는 그 탄약고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뭐 이게 약간 뒤에 있을 질문을 조금 땡겨오자면은, 제가 그 방산산업을 안양시의 전략산업으로 유치하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공식적으로 했었는데,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실제로 박달동에 정보사령부가 있고
공병대대도 있고 탄약대대도 있고 사실 이 군부대라는 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혐오라는 표현을 쓰긴 그렇지만 어쨌든 기피 시설에 가깝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값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뭔가 제한되는 것도 많고. 근데 저희 지역구도 그렇지만 실제로 동안구에는 수도군단도 있고 안양시에 생각보다 대형 사령부급 그러네요. 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역이용하자고 제안을 하는 게 군부대가 기피 시설이 되고 뭔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이걸 역이용해서 첨단 산업인 방산 산업을 우리 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근데 때마침 우리 박달 스마트 시티 사업에 이 큰 부지가 나오는 만큼 방산 산업을 좀 전략적으로 유치하면 좋겠고 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이 방산 산업이 되게 아주 고부가 가치 사업이고 사실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보통의 방산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가까워야 대전, 계룡이고 보통은 창원이나 지방에 있기 때문에 방산 업체 입장에서도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알고 있어서 사실 박달 근처에 광명역 KTX도 있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교통에 대한 부분도 박달 지역을 주변으로 유치할 계획들이 있어서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도 충분히 입주할 수 있는 나름의 매력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서 저는 이 박달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이 방산 산업을 꼭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역의 가치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지금 탄약고가 지상에 있는데 일단 그걸 지하로 집어넣고 네네. 그 다음에 그린벨트도 있는데 그것도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밸리가 들어서는 겁니다. 네, 사업 순서로는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방부랑도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토부랑도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기재부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실 국가 부처의 가장 최고로 어려운 세부서를 상대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이게 그동안 좀 협의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는데 그동안의 그 산을 사실상 다 넘고 지금은 그래서 사업 시행자로 우리 안양시가 이제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양시의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후 과정이 또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더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게 기대가 되네요. 근데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겠네요. 좀 시간이 그래서 걸릴 것 네, 같은데. 지금도 사업의 어쨌든 완료 목표는 2030년 이후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뭐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2030년대 안에는 최종 부지가 다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지 조정까지. 네 번째 갈게요. 그 행정사무감사 3년 연속 최우수 의원이시면 안양시 의회에서 선정이 되셨다는 거죠. 전국이 아니고. 네, 그래서 안양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시민사회 연대회의라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곳과 그리고 안양시 이제 노조에서 같이 평가를 저희 시의회에서는 계속 하고 있었고 물론 주관이 저희 시의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주관하는 그래서 이제 그 대회 뭐 대회는 아니죠 어쨌든 그 행사에서 제가 3년 연속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그 최연소셨는데 그래서 가장 그 행감 중 인상 깊으셨던 사안이나 이거는 좀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하시고 싶은 사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에피소드를 설명드리면은 정당과 상관없이 지금 안양시의회 최다선 의원님이 이제 상대 정당의 국민의힘의 당시 부의장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처음 행감을 앞두고 부의장실로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 행감을 처음 앞두고 약간 긴장도 되고 뭔가 한 방을 터트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욕심도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제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했더니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저를 이렇게 붙잡고 되게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욕심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라 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정답이네요. 저도 이제 차분하게 그냥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때마침 대학원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 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 조금 내용이 좀 부실해 보이는 연구 용역을 단순히 지적하려고 하다가 표절률을 한번 검사해보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대학원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익숙한 부분이어가지고 그 카피킬러라는 제일 유명한 이제 표절 검사 시스템으로 해당 용역을 이제 돌려봤더니 그 용역이 사실 안양시 대표 음식을 연구하는 용역이었고 사실 그 결과로 파스타가 나와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용역 보고서는 잘 작성이 됐을까 하고 이제 표절률을 봤더니 그게 19% 정도가 나왔고 통상 어쨌든 15% 이상이 나오면 표절로 보기 때문에 제가 19% 숫자도 숫자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게 블로그에서 그냥 뭐 레시피를 100개 왔다든지 그냥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이제 첫 행감에서 이제 공론화 시켰습니다. 해서 이 부분이 공직사회에서도 좀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를 들었고요. 카피킬러라는 단어를 사실 처음 들어봤다. 의원님 덕분에. 그래서 이 표절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인식시켰다는 측면에서 공직사회에도 나름의 좀 좋은 충격을 줬던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시민사회에서도 되게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그때 최우수 의원으로 처음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그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제가 한 2년 뒤에도 이 문제를 다시 점검해 봤더니 여전히 이 용역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25년도에는 아예 제가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절 검사를 아예 의무화시키고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됐을 때 뭔가 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안양시에서 연구 용역이 발주될 때 모든 그 과업지시서에 그 표절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이 결과를 제출하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용역으로 좀 낭비되는 예산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좀 제도적인 개선까지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나오는 게 AI로 해가지고 이렇게 환상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냥 아예 가공한 그런 자료를 그냥 공무원분들이 그냥 이렇게 제출하고 그게 아무런 그런 검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있었는데 한 발 앞서가신 거네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AI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기는 전이었어서 그렇죠. 약간 뭐 한 발짝 앞서 나갔다 볼 수도 있고 저도 그리고 이걸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 프리즘이라고 정확한 그 풀이는 저도 봐야 되는데 우리 그 공공기관에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카피킬러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방대한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공직자분들은 또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AI를 통한 뭐 환각이라든지 혹은 좀 더 고차원된 표절도 내부적인 시스템으로 좀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연구에 대한 검증은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뭐 저희 시 차원이 아니고 이건 국가적으로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좀 빈틈을 잘 메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양시 의회, 그러니까 안양시의 대표적인 음식이 파스타예요? 그래서 그 용역이 사실은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약간은 결과는 나왔지만 실제로 크게 활용을 하지 않고 약간 폐기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래서 사실 그 용역을 제가 문제 삼은 이유는 2천여만 원으로 대표 음식을 선정하고 그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메뉴 개발을 하는 용역을 추가로 발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부적절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또 추가로 좀 낭비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다 보니 좀 더 이 부분을 더 공론화시키지는 못하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이 논란이 됐을 때만 왜 파스타가 대표 음식이지 하시고 그 이후로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거나 그러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하나의 에피소드가 좀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만 28세시고 이제 안양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입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으로 30대를 맞으셨고 그래서 뭐 깨달은 바나 사실은 청년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기성 정치권의 문제가 좀 더 잘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안양시의회가 9대 입성을 하면서 저도 뭐 최연소 의원이었지만 사실 저 말고도 좀 특이할 정도로 청년 의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는 사실 정당 기준으로 만 45세까지도 청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제 기억이 맞다면 20명 중에 7분이 청년 의원이어서 전국적으로 봐도 청년 의원이 되게 많은 비중이 높은 의회였고요. 근데 저는 거꾸로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좀 오기라고 해야 될지 약간 좀 반발 심리로 나는 청년 의원이니까 청년 정책을 오히려 조금 더 나중에 챙겨봐야지라는 생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년 정책을 좀 더 관심 있어 하시고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신 의원님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일부러 의원 초반부 때는 청년 정책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뭐 표절 문제를 비롯한 좀 다른 측면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요즘에 어쨌든 4년을 되돌이켜 보니 지금이야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 어쨌든 많이 대하면서 예전보다 많이 능숙해졌는데 22년도에 그 20대 시절에는 진짜로 어리버리했다는 말이 딱 떠오르거든요. 되게 주민들 대하는 것도 어색하고 뭐 집행부의 공직자분들을 대하는 것도 어색했는데 그 좋게 말하면은 이 능숙해진 게 되게 능숙해졌다는 게 좋은 표현인 거고 이게 또 나쁘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기성 정치권에 되게 물들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드는 가장 큰 생각은
정치를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왜 하고 싶은지, 그리고 뭔가 저도 바꾸고 싶은 그런 좋은 세상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뭔가 권력 획득이라는 측면의 정치만 내가 더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되게 식상한 표현이지만 뭔가 그 초심을 뭔가 다시 되돌이켜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기성 정치권의 문제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보면 시각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약간 생각이 바뀐 지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안양 시위에도 뭐 약간 뭐 논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이 연수 같은 걸 떠나거나 뭔가 외부 활동을 떠나는 게 저도 사실 되게 부정적으로 봤고 의원이 되고 나서도 이런 게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치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게 많다 보니 이 국내의 연수를 통해서 맺어지는 또 의원님들 간의 그런 인간적인 관계도 현실 정치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2발자국을 가고 싶긴 한데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가고 싶으면은 일부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양보한다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민분들의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걸 저도 알지만 또 현실적으로 제가 이 시민분들을 위해서 통과시키고 싶은 예산이 있거나 혹은 바꾸고 싶은 조례가 있다면은 인간적인 그 협력도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조절하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 의무이자 또 저의 과제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되게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는 느낌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게 진짜 한순간 삐끗하면은 진짜 기성세대에 물드는 정치가 되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의 뜻만을 굽히지 않고 가면은 실질적으로 바꾸고 싶은 걸 바꿀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중간 지점을 잘 찾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초선 의원님들이 일단 그 4년 동안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적 타협인 건데 그게 되면은 재선을 도전하시는데 아니면은 그냥 의회를 떠나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 재선 후보 등록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4년 더 일하시고 이제 어떤 거를 조금 하시고 싶은지. 네, 그래서 방금 그 질문 안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제 저희 이제 아내와도 많은 고민을 했고 이 선출직 정치를 계속 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하루에도 생각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제 재선 시의원에 도전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선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은 안 했지만 민주당 경기도당에는 후보 등록도 이미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선이 돼서 만약에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 몇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큰 핵심은 아까도 장시간 설명드렸던 이 닥달 스마트 시티 사업이 이제 궤도에 올려놓은 것까지는 성공을 했고 이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쭉 잘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 다음 임기 안에도 모든 게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다음 임기 중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어떤 기업이 유치되고 어떤 식으로 이 땅이 조성될지에 대한 좀 그 정확하게 확정된 그림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제가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은 꼭 제 지역구와 별개로 안양시 전역을 좀 목표로 해보고 싶은 사업은 안양형 유아 공간을 좀 조성해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4년 임기 중에 뿌듯하게 생각하는 성과가 그 아기용 수전을 공공시설에 최초로 안양시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 건데요. 그 요즘에 아이 키우는 집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 어쨌든 어린 아기들 이제 용변을 뭔가 닦아줄 때 이제 수도꼭지가 이렇게 돌아가고 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손목이 덜 불편하게 만드는 거를 웬만한 가정은 다 쓰고 있는데 저희 집도 설치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공공시설에 설치된 곳이 없더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시설을 돈이 얼마 안 드니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실제로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아기용 수전을 설치한 사례가 모범 사례가 되었고요.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보통은 이제 뭐 수유실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국한시키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아기용 수전을 포함해서 온수도 항상 공급되고 그리고 이제 또 꼭 모유 수유뿐만 아니고 꼭 아빠들도 아이들 뭐 이렇게 분유를 타줄 수도 있으니 그런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만드는 공공시설에는 의무화시키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간에서도 뭔가 리모델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은 최대한 다 반영을 해가지고
언제나 안양시에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더라도 뭔가 급한 일이 생기면은 이 공공기관을 딱 찾아갔을 때 유아실이 있는 그런 안양만의 좀 특화된 유아실을 우리 공공기관에 다 만드는 게 제 또 목표입니다. 그러면 유아의용 수전이 전국 최초로 안양시에서 의원님의 제안으로 실행이 됐다라고 네네. 보면 될까요? 근데 이게 저는 읽으면서 저는 결혼을 안 해가지고 네. 아이도 없고 네. 근데 저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안양시는 좀 올라가고 있나요? 그래서- 효율성이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측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시의 출산 정책 중에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그러니까 의회는 9대고 이제 시장님 입장에서 민선 8기인데 민선 8기 주요 공약이 출산지원금을 2배 올리는 거였고 이게 사실 의회 안에서도 되게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금 지원을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여러 의문들이 있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수치는 지금 찾아온 건 아닌데 저희 지금 동일 규모 지자체 중에서 안양시가 지금 최근에 그 출생아 증가율이 1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요? 오. 네, 실제로 출산율이 많이 는 거는 맞고 물론 뭐 요거 때문에 올랐다라고 말을 하기도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안양시에서 특화한 사업이 출산지원금을 2배 늘린 거였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수전을 설치하는 등 이제 영유아 좀 친화적인 정책들을 계속 도입하는 게 뭐 작지 않게라도 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시정질문에 이 출산율 정책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렸고 그때 이제 그 한국경제연구원인가에서 하는 연구 결과를 제가 좀 인용했었는데 현금을 지원하는 것도 출산율을 늘리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라는 이제 자료들도 보고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연구 자료의 핵심은 현금 지원보다는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그런 예산이 3배 정도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결과가 있어서 그때 시정질문의 취지도 이제 출산지원금을 올렸으니 그거를 뭐 더 내릴 수는 없는 일이고 대신에 아이를 키우기 좀 더 좋은 육아 환경을 키우는데 예산을 더 투입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시장님께 제안을 드렸고 그 제안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안양형 유아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도 그래서 받으셨어요, 지원금을? 지원금을 실제로 그래서 첫째가 원래 100만 원인 게 2배로 인상돼서 2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 100만 원 받고 25년도에 이제 분할 지급돼서 100만 원을 200만 원 다 잘 받아가지고 필요한 곳에 되게 요긴하게 썼습니다. 아이 유아차 살 때도 쓰고 카시트를 바꿀 때도 현금을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을 했습니다. 일회성이죠, 딱 한 네, 번. 그건 딱 한 번. 네, 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둘째는 400 그리고 셋째부터는 1000만 원을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앞으로 뭐 시장님도 나오실지 국회의원을 하실지 되게 궁금하면서 왔는데 향후 활동 계획이나 그다음에 정치 철학이 되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0년이나 20년 후에 인간 곽동윤에게 스스로 전하는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어쨌든 이 시대의 화두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기술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 AI 기술을 저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은 사실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부럽기도 한데 요즘에는 어쨌든 AI를 저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 뭐 보좌관 1명 정도는 두고 활동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AI로 엮어내고 하지만 또 민원 현장은 또 발로 뛰고 몸으로 이 현장을 느끼면서 해결 방식을 찾아가는 게 저의 또 방식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의정활동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자분들을 좀 되게 존중해주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당연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의원의 권위로 윽박질러서 일이 되지 않고 잘 다듬어진 데이터와 논리를 가지고 설득할 때 오히려 공무원분들도 자발적으로 공감하면서 같이 일을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4년 동안 몸으로 많이 느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고 또 안양시의 행정도 함께 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 의원으로서의 역할만 사실 쭉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재선 의원이 된다면은 조금 더 이제 경험이 더 쌓인 만큼 그리고 또 재선이 된다면은 안양시 뭐 의원으로서도 역할을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이 된다면은 좀 더 쌓인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또 초선으로서 고생하고 있는 전국의 청년 지방 의원들과 더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싶고 또 이분들의 고충도 듣고
또 저도 저의 그런 방법들을 공유해 주면서 좀 더 제도적으로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가 우리 청년 의원분들을 또 지원하고, 그리고 전국 지역에서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나이는 어린데 확실히 일을 되게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서도 이제 미래의 곽동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고민해달라 하셔가지고 저도 혼자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원래 전공이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영어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싶은 내 꿈을 이루려면은 교사가 되는 것보다는 정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는 꿈을 꿨고, 이것이 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고 있고 또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획득하는 것도 정치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초심을 항상 잊지 않고, 그리고 더 행복하고 뭔가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늘 고민하는 정치인 곽동윤이 되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인터뷰가 다 드린 질의는 답변을 다 주셨고, 네네. 마지막으로 뭐 지역구나 안양 시민분들께 전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되게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드려가지고 항상 특히 저희 안양이동, 박달동, 호연동 지역 주민분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그 어리버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4년 전에 되게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항상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뭐 손주처럼 또 아들처럼 잘 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4년 동안 되게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더 크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은 또 격려와 응원을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